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6월 27일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인데 여러분들 오늘은 편히 쉬실 거예요. 지금 주무신다고 정신없을 텐데 일단은 또 할 건 해야겠죠. 1교시 방송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할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현재 보면은 우리 29년 동안 세계 1위가 삼성 반도체였어요. 삼성 반도체. 특히 D램 메모리는 거의 뭐 압도적이죠. 근데 요즘 언론에서 자꾸 보니까 막 심각한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었는데 과연 심각한 위기인지 아닌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보도록 할게요. 또 그런 내용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된 그런 전문 기자의 그 글도 한번 참고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의견도 댓글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는 그 특히 D램에서는 거의 29년째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고 낸드 플래시도 20년 가까이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2019년부터 파운드리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하니까 뭐 반도체 스탁 생산이 쪽이죠. 이쪽에도 꾸준하게 적극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생산품에서 쓸 수 있는 그 제품을 뜻하는 그 수율이 있어요. 수율. 이 수율인데 이 수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수율이 얼마나 높느냐. 그래서 연 10조 원 넘는 규모의 투자를 꾸준히 단행할 수가 있는지 또 이것도 중요하고 또 최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하고 제품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성공 방정식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1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최첨단 기술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경쟁 업체들에게 밀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이 돼요. 특히 이제 먼저 D램이라고 하는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그 마이크론이 이제 도발을 한 거예요. 도발을 했어요. 지난 1월에 1A죠. 1A D램을 이제 양산했다고 깜짝 선언을 해요. 깜짝 선언. 세계 최초로 이제 최신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D램 시장의 경쟁 구도가 삼성전자가 약 40% 됩니다. SK가 한 30%고요. 마이크론이 한 20%임을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기술 경쟁은 이제 선폭 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의 폭인데 선폭 10나노대 들어갔어요. 10나노. 그래서 선폭은 반도체 업체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로 이제 꼽혀요. 선폭이 좁을수록 작고 전력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 만드는 거예요. 선폭이 좁아야지 전력 효율성이 높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과도한 기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10나노 후반은 1X, 그 다음은 1Y, 그리고 1Y,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1X, 뭐 1Y, 1Z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후에 이제 1, 뭐 A, 뭐 B, C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현재 삼성전자와 SK의 주력 제품이 10나노 3세대를 뜻하니까 1Z라고 합니다. 1Z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Z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선폭이 더 좁은 1A의 그 D램을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최초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그 마이크론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과의 초미세 반도체 기술 격차가 한 2년 안팎이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삼성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 개발했다. 뭐 그렇게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이크론의 그 1A, 아까 말한 것처럼 1A의 그 D램 개발 소식이 이제 가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달 초에 그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대표, 이름도 길어요. 하여튼 마이크론 대표가 이제 대만의 테크 행사에서 직접 LPDDR4X의 그 1A D램의 그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면서
1A 디램에 대한 기반하는 그 DDR4A는 AMD 서버용의 그 프로세스 3세대 에픽을 포함한 최신 데이터 센터와 호환 인증을 마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만 PC 기업의 에이서에도 장착하기도 했다. 또 이렇게 공식 발표합니다. 에이서 PC 업체 있어요. 에이서 요즘 한국에는 요즘 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한때는 뭐 요즘 보이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 업체에 장착하기로 했대요.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의 최첨단 D램 기술력이 마이크론에 따라잡힌 것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 의문이 생기죠. 숫자만 보면 일단 그렇다는데 어쨌든 1A, 1A에 나누어 그 4세대 D램은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개발했고 이제 양산이 된 셈이라고 하겠죠. 지금 이 표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론 1AM 여기. 하지만 삼성전자에도 사정이 있어요. 삼성전자는 경기 평택 공장에 1Z, 특히 그러니까 3세대 10나노 D램의 EUV 장비를 적용해서 제품을 양산하고 있어요. EUV를 가지고. EUV 장비는 그 파운드리 공정에 쓰이는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 멀티 패터닝하고 웨이퍼, 이제 멀티 패터닝이 뭐냐, 웨이퍼에 이제 회로를 막 새기는 거야. 웨이퍼에 막 회로를 막 새겨요. 막 이런 작업을 저는 뭐 줄일 수가 있어요. 같은 D램 생산 효율성을 이제 높여주는 거겠죠. 그 삼전이 그래서 D램 양산에 이제 활용하지 않았던 장비를 1Z D램 개발부터 적용한다고 하다 보니까 1A D램 양산도 다소 늦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1A D램을 서둘러서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1Z D램 양산에 EUV 장비를 투입해서 이익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빨리 뭐 1Z 만드는 것보다는 1A D램 가지고 충분하게 뭐 양산하는 게 돈이 안 되겠나? 뭐 그런 걸 따졌겠죠, 이익률을.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1A D램 양산 시점에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올해 안에 EUV 장비를 적용한 14나노 D램을 공개할 계획인데 마이크론도 어차피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D램 공정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마이크론도 EUV 장비를 본격 도입하면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와요. 그 장기적으로 레이스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뺨을 맞은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기술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이제 감지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1Z는 15나노, 1A는 14나노라고 발표한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제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가 개발 중인 1A D램은 14나노니까 너희 1A 나노는 선폭이 몇이냐? 공개해라.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이죠. 결국 마이크론의 1A D램 선폭은 14나노에 못 미칠 것이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굳이 이제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밝히지는 않은 것 같다. 정확한 선폭을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낸드 플래시도 이제 마찬가지다. 여기에 마이크론이 또 등장하는데 낸드 시장 세계 5위권이 마이크론이 이제 지난해 11월에 세계 최초로 이제 176단 낸드 플래시 반도체를 공개를 해요. 숫자인 176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셀을 막 이제 수직으로 막 쌓습니다. 막 쌓아 나가는 거예요. 막 쌓는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것도 일단 176단은 데이터 저장 공간이 셀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76에 쌓았다는 의미인데 적층은 저장 용량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낸드 플래시 기술력의 척도로 꼽혀요. 그 초미세 공정에서 진전에 따라 가지고 셀 사이에 간섭 현상이 발생하면서 낸드 플래시 개발에서는 선폭을 좁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높이게 쌓는 게 낫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여기에 최근 데이터 처리 규모가 커지면서 적층 단수가 높은 고용량 그런 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단수가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고용량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건설사가 건물을 막 고층으로 올릴수록 더 많은 사무 공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런 비슷한 이치겠죠. 하여튼 마이크론은 176단 그 제품의 면적은 기존 주력 제품인 96단 낸드 플래시보다 이제 30% 줄었고요. 데이터 처리의 속도는 한 35% 이상
향상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제 128단이 주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은 2013년 처음으로 24단 3D 렌즈를 공개하면서 적층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원조 기업이 추격작에 따라잡힌 셈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존심이 뭐 구겨졌다는 그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정말 이 경쟁에서 뒤처진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D램처럼 숫자만 보면은 밀린 건 맞는데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감안해야 할 게 있다. 그 마이크론의 176단은 두 번 쌓아 올리는 것이에요. 두 번. 예를 들어서 88층으로 한 번 쌓고 거기다 또 88층으로 한 번 더 쌓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더블 스택이라고 하죠. 더블 스택. 더블 스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96단도 두 번 쌓았다. 얘들은 96단도 두 번 쌓았다. 뭐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128단까지 한 번에 쌓았다. 삼성은 128단까지 한 번에 쌓은 거예요. 한 번에 쌓았다. 그래서 삼성은 싱글 스택이라고 하죠. 싱글 스택 브링인데 남들이 두 번 쌓을 거를 한 번에 쌓아 올리니까 비용 세이브가 됐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번 것입니다. 그 삼성은 176단이 왜 마이크로보다 늦어졌을까? 176단도 한 번에 쌓아 올리려고 갖은 수를 써서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두 번 쌓는 걸로 이제 바꿔서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한 번에 쌓던 걸 두 번 쌓아야 하니까 공정 개발 등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략을 수정해서 더블 스택 방식의 176단 그 낸드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전략 수정이 완료됐으니까 176단 이후의 낸드 플래시는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론은 1A D램하고 관련해서 납품 그 업체나 개발 스케줄 등을 공유했는데 176단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삼성과 SK 관계자들이 마이크론 176단 낸드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뭐 찾아보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찾기 힘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파운드리죠. 그 파운드리 사업은 20% 벽에 막혀있는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처럼 20%를 못 넘고 있고 17에서 18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등 TSMC는 1980년대 중반부터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만들고 한 우물만 판 거예요. 얘들은 한 우물만 팠어요. 삼성전자도 2000년대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한 2010년도 돼요. 2010년도 중반 정도 됩니다. 중반. 쉽게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윗과 골리앗. 이런 상황에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용하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게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100나노 넘는 그 레거시 공정 매출도 다 포함되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게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입니다. 10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7나노 공정에서는 EUV 노광 장비를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고 이 시장만 보고 왔을 때는 TSMC가 한 60, 삼성이 40대예요. 60대 40대입니다. 60대 40, 7나노 쪽에까지는 7나노에서 보면은 그래서 인전 시장 조사업체의 그 분석인데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에서는 양강 체제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 매출만 놓고 봐도 정체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9년 점유율 17%하고 2020년 점유율 17%는 점유율 숫자는 같은데 매출은 더 늘었어요. 그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2019년 15조 했던 삼성 그 파운드리 매출이 2020년에는 한 17조 원 안팎까지 커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삼전이 공개를 안 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낮은 수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나노에서 삼성전자가 5나노 공정 수율이 50% 미만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를 생산하는데 5개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50%니까.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익을 못 내고 있고 고객사의 물량을 못 떼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 떠나간다는 그런 루머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 돌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업계 그 관계자들은 그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수율이 TSMC보다 낮은 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그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그 TSMC하고 이제 갓 걸음마 뗀 삼전의 그 수율이 같을 수가 없죠.
그 삼성전자를 두드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요. 그 삼성전자의 수율이 낮아도 사업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고, 정말 삼전이 수율이 참혹한 수준으로 낮으면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가 떨어져 나갔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퀄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TSMC의 물량을 맡긴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삼전이 고객을 잃었다고 하는데, 원래 퀄컴과 엔비디아는 TSMC하고 삼전 파운드리 사업부에 물량을 나눠서 맡깁니다.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고객사들도 전략적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쓸 필요성이 있고, 현재 TSMC 시장 점유율이 55%고, TSMC 시장을 한 70에서 80%까지 장악한다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은 거다. 그렇죠. 왜냐면 TSMC도 지금 눈치를 보고 주문을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더 올라가면 소위 TSMC 판이 됩니다. 결국 독점되니까 가격 인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삼전한테 주문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TSMC 견제를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고, 삼성전자가 TSMC하고 초미세 공정 기술 경쟁을 이어가는 동시에 꾸준히 고객사 수주 실적을 쌓으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2위 자리는 놓치지 않을 것 같다. 그 전망이 그런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는 경쟁사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진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도 과거처럼 안시행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하여튼간 심각한 위기라는 평가는 과하다. 일단 D램 사업 경쟁력은 선폭 말고도 수율, 대규모 투자 등도 고려해야 하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D램 1위 업체라는 분석이 많고, 점유율이 말해주는데 지난 1분기에도 40%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고, 낸드 플래시 싱글스택 176단 제품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실패한 건 맞는데, 하지만 더블 스택으로 전략을 수정했어요. 올해 안에 176단을 내놓을 계획이고, 적층 수준 말고 다른 경쟁력을 봤을 때는 삼전이 압도적이다. 낸드 플래시 시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 하락으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는데, 글로벌 낸드 시장을 주도하는 6개에서 7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적자를 안 낸 기업이 삼전이다. 그래서 파운드리만 관련해서 봤을 때 지나친 비관론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어리아니한테 빨리 뛰라고 재촉한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그 시스템 반도체 비중은 20% 안팎밖에 안 돼요. 반도체 전체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비중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2019년 얘기한 게 있어요. 주목받은 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야겠죠. 일본 정부의 그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도쿄 출장을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제 반도체 임원들을 모아놓고 긴장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삼성 안팎에서도 이 부회장의 발언이 지금도 반도체 사업에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들의 추격에 긴장해야 할 상황이지만은 두려워해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믿고 우리 투자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했지만은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1교시 마치고 2교시 들어갈게요.